달순이와 별이. 김영숙 동화집. 암고양이 달순이는 동네 뒷산이 노루 뒷발같이 생긴 뒷발이라는 동네에서 살다가 시내가 흐르는 농암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다 허물어져 가는 목공소 빈집 마루 밑으로 자리를 잡고 살다 보니 함께 지내던 다른 친구들이 먹을 것이 없자 뿔뿔이 떠나가고 달순이 모자만 남았습니다. 달순이는 지난 봄에 아기를 셋을 낳았지만 병이 나서 둘은 죽고 얼룩이 첫째만 살았습니다. 달순이는 슬픔을 겨우 참고 얼룩이 별이를 애지중지 키우느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여러 해 살았지만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오고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감이 붉게 익을 무렵 할머니 한 분이 작고 아담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선 달순이는 인심이 좋은 할머니인지 인사를 가보자고 별이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야옹, 야옹, 할머니 이사 오셨어요? 하고 눈치를 보고 얼른 도망쳐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무서운 할머니 같으면 몽둥이로 때리거든요. 별이도 엄마 뒤를 따라 후다닥 골목길로 나왔다가 다시 한번 대문 틈으로 고개를 디밀고 살펴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별이와 달순이는 낯가림 때문에 할머니가 밖에 있을 때는 얼른 도망가곤 했습니다. 밭에는 과일과 채소가 지천으로 널려 있지만 달순이와 별이는 그런 것은 먹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달순이와 별이는 꼭 함께 집을 나섭니다. 앞 동네 몇 집을 밥을 구하러 다닙니다. 어떤 날은 찬밥과 고구마 먹던 것을 내놓은 집도 있습니다. 그날은 배부르게 먹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쏘다녀도 입 한 번 다셔보지 못하고 물만 먹는 날도 있습니다. 별이도 함께 굶고 칭얼거리면 어미 달순이는 눈물이 났어요. 하도 배가 고프면 새로 이사온 할머니 댁을 기웃해보지만 할머니는 우리가 그냥 놀러온 줄만 알지 배가 고픈 줄은 모르더라고요. 얘들아 놀러왔나? 놀다 가렴. 나도 심심하단다. 할머니, 우리는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야옹야옹 해도 할머니는 알아듣질 못하나 봐요. 밥 줄 생각은 않고 계속 사진기로 사진만 찍어요. 우리가 예쁘다면서. 할머니는 안경을 썼어요. 그래서 별이와 난 안경할머니라고 별명을 붙여놨어요. 오늘도 혹시나 안경할머니가 먹을 것을 놔두었나 하고 기웃거려봤지요. 아, 이게 웬일일까? 안경할머니가 어제 통닭을 사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거의 반이나 남겨놓은 통닭을 상자째 내다 놓았어요. 아마 우리가 보고 싶었나 봐요. 얼마나 맛있는지 단숨에 먹고 할머니 고마워요 하고 도망치듯 왔지요. 집에 와서 이번저리를 핥아먹으며 행복해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달도 밝고 귀뚜라미도 낭낭하게 울었답니다. 우리는 자고 깨면 먹는 걱정을 해야 돼요. 바닷가에서 사는 친구들은 말린 생선무스역이라도 먹지만 이곳은 심심산골이라서 산나물과 푸성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은 먹을 줄 모르거든요. 달순이는 별이를 토닥이며 한탄을 합니다. 자고 나면 먹을 것을 걱정하며 음식을 훔쳐 먹어야 하는 신세가 처량하다 그치? 하며 엄마는 별이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핥아줍니다. 엄마의 걱정을 지켜보며 시치미를 떼고 있던 별이는 할 수 없이 낯에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내 말 들어봐, 그치? 오늘 낮에는 주인 따라 관광 온 발바리 강아지가 빨간 옷을 입고 있더라. 너무 우스워서 내가 슬쩍 물어봤지. 야, 강아지야, 넌 털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처럼 무슨 옷을 입고 그러냐? 얘 흉하다 그랬더니 뭐란 줄 알아? 엄마, 총것이라 무식하군.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패션이야. 값이 얼마인지 아냐? 우리 집에 가면 내 옷이 장롱에 하나 가득 걸려있다. 왜? 그뿐인 줄 알아? 가죽 신발이랑 모자도 여러 개 있고 색안경도 있다. 왜? 그리고 침대는 얼마나 좋은지 아냐? 따뜻한 방에서 늘어지게 자고 나면 예쁜 그릇에다가 햄을야. 햄 알지? 응, 몰라. 무식하긴 그런 건 따질 건 없고 고급 사료에다 비벼서 주는데 어떨 땐 그것도 먹기 싫어서 고개를 외로 꼬고 있으면 왜? 안 먹어 하며 손에다 들고 와서 입에다 먹여준단다. 할 수 없다는 듯이 먹는 신용을 하지. 그러면 입에다 뽀뽀를 막 해주면서 아이고 착하다 참 착하다며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참 우리는 응가도 안방에서 한단다. 뽀얀 시트 위에 오줌통을 싸면 얼른 치우고 또 새 것으로 갈아놓는단다. 칭찬까지 해가면서 그런데 너 인상이 왜 그래? 안 이꼽냐? 떨브냐?
그리고 말야 엄마, 자랑을 늘어지게 하더니 아참, 우리와 같이 사는 금달래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금달래는 내가 지은 이름이고 사실은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은 유명한 영화배우 이름을 따서 그레이스 켈리라고 불러. 그 금달래가 내 참 웃겨서 나하고는 앙숙이거든. 왜?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왜냐면 얼마나 잘난 척을 떠는지 눈꼴이 사납단 말야. 걘 말야 장난감이 방으로 하나 가득하단다. 그런데도 주인은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퇴근해서 들어올 때마다 장난감을 사다 준단다. 내 것도 물론 사다 주지. 비싼 걸로 말야. 금달래가 하도 얄미워서 지 개구리 장난감을 물어뜯었더니 나만 보면 발톱을 세우고는 핥히는 거야. 그것이 아주 보통 얘기가 아니야. 그건 그렇구야. 촌띠가 넌 언제 목욕을 했기에 냄새가 나고 그렇게 지저분하냐? 굴뚝에서 살다 나왔냐? 하면서 빈정거렸어. 엄마,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내가 어때서? 그래도 울 엄만 나만 보면 예쁘다고 핥아주고 쓰다듬어주는데 했어. 야, 아이고 넌 이런 총구석에서 사니 뭐 변변히 세상 구경이나 제대로 했겠냐? 서울 가면 그야말로 미스코리아 뺨치는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난 주인 따라서 제주도에도 갔다 왔단다. 비행기 타고 너 비행기는 아냐? 보기는 했겠군. 하면서 어깨를 들썩들썩 하더라고. 그리고는 또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주인은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면서 엄마가 안아줄게 아빠가 업어줄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시켜주지. 손톱 발톱 잘라주지 영양제 발라주지 하이고 귀찮아 죽겠단다. 너도 사람 엄마를 만나서 살아봐. 매일 배 터지게 먹고 따뜻한 침대에서 자고 살판난단다 하더라고. 엄마, 하며 별이는 얼굴이 상기되어 시근덕거렸습니다. 그날 낮에 별이는 발바리의 자랑에 한참 낯을 잃고 발바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별아 하며 달순 엄마가 부른다. 네, 엄마 하며 별이가 슬그락 달려가며 야 발바라, 나도 그런 곳에 좀 데려다 주렴. 야 그럼 내일 이곳에서 만나자. 우리 주인 자가용 뒤에 숨겨줄게. 같이 가자. 아마 너도 엄청 사랑해 주실걸 우리 주인이. 그날 밤 별이는 밥도 굶고 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낡은 마룻바닥 밑에 웅크리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도 서울 부잣집에 가서 먹을 거 싫도록 먹고 호강 좀 해보자고 작정을 했지요. 엄마 달순이에게 내일 서울 간다는 말은 끝내야지 않았습니다. 엄마 달순이는 아가 배고프지? 하고 달래봅니다. 별이는 짜증을 냅니다. 서울 부잣집 엄마들은 매일 닭고기에 간식 육포에 쳐 쌓아놓고 먹어라 착하지 한다는데 우리 엄마는 어쩌다 안경할머니가 북어포의 밥이라도 내놓으면 맛있는 건 혼자 다 뺏어 먹고 나머지 밥짓거기만 먹게 하면서 예뻐하는 것 다 가짜 아냐? 별이는 엄마가 그리 소중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심술만 났습니다. 좋아 씨, 날만 새면 발바리를 따라서 서울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별이는 그래도 서울 가는데 하며 침을 발라가며 얼굴도 문지르고 털도 고르면서 깨진 유리창에 이리저리 몸을 비춰보면서 발바리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까만 승용차가 다가왔습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사려고 주인이 들어간 사이에 발바리가 목을 내밀고 불렀습니다. 야, 별아 빨리 타. 이 창문으로 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별이는 발바리가 알려준 대로 의자 맨 뒤 칸 구석에 숨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와 헤어지는 게 좀 섭섭했지만 매일 밥 훔쳐 먹으러 다니는 것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자동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운전석 옆자리에 탄 발바리는 가끔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았습니다. 그럴 적마다 주인 엄마는 왜 그래? 주나? 응 착하지 하며 육포를 던져줬습. 이다. 별이는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어느덧 부자들이 산다는 분당 어느 빌라에 다다랐습니다. 별이는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었습니다. 앞으로 호강하며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아유 준아 힘들었지? 엄마가 안아줄게. 쪽쪽 뽀뽀를 연방하면서 주인만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이도 외국 이름이랍니다. 별이도 차에서 살짝 내려 뜰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뜰에 온갖 꽃나무와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뿜어져 나오는 분수도 있었습니다. 별이는 어리둥절하여 사방을 살피는 동안 전기불이 켜지고
집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져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배가 너무 고파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내며 배가 아주 등에 착 달라붙었었습니다. 그렇다고 훔쳐먹을 찬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행여나 준이가 주인을 데리고 나와 나를 따뜻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만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준이는 보이지도 않고 밤이 되었습니다. 준이가 먹을 거라도 물고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말짱 꿈이었습니다. 이틀 밤을 나무 밑에서 지내고 이른 아침 용기를 내어 조금 열려있는 창틈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라는 외국 영화배우, 이름을 딴 회색 고양이가 긴 꼬리를 우아하게 끌며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별이는 반가운 마음에 야옹, 안녕하세요, 기부인님 하고 부르자 드라큘라 같은 송곳니를 드러내더니 콱 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별이는 너무 아파 야옹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방문이 열리며 긴 드레스를 입은 엄마라는 아줌마가 나오더니 왜 그래? 그레이스 켈리 하다가 별이를 보고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별이는 주인의 눈에 들려고 애절한 눈빛으로 아줌마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웬 거지 같은 고양이 썩 나가지 못해?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며 골프채로 나를 떠다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아이고 그레이스 켈리야 다친 데 없어?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안고 쓰다듬고 뽀뽀를 하는 것입니다. 물려서 피가 나는 건 별이인데 말입니다. 별이는 너무 기가 막혀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린지 뭔지 이름도 하도 길어서 2번만 불렀다간 명 짧은 고양이 숨 넘어가겠네. 아이고 원통해. 아이 재수 없어 하며 아줌마는 손을 탁탁 털면서 얘 쭌쭌 어디 있니? 아까와는 너무도 다르게 다정한 목소리로 준을 부릅니다. 그 광경을 다 보고 있던 준은 차마 나서질 못했습니다. 별이가 밖으로 쫓겨난 후에야 준은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나와서 주인에게 입을 맞추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별이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천사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도 별이는 고픈 배를 쓰다듬으며 엄마 생각을 했습니다. 이틀 밤을 지내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부드러운 밥만 주고 생선 가시가 있거나 질긴 고깃덩이는 별이가 체할 것 같아서 못 먹게 했던 거예요. 별이는 이제야 뉘우치며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나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멀리 왔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러자 아침에 산책을 나간다며 주인보다 먼저 준이가 나왔습니다. 야, 밟아라. 나 좀 어떻게 집에 데려다 줄 수 있겠니?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미안 조용히 있어봐. 산책 나갔다 와서 오후에 또 너희 동네에 가기로 했어. 좋은 땅이 나왔다 봐. 그래서 사려고 하나 봐. 그때 내가 꼬리로 신호를 하면 잽싸게 타야 돼. 올 때처럼 뒷좌석 구석에 숨어. 그러면 너희 집에 갈 수 있어 알았지? 그리고 준이는 주인과 나란히 밖으로 나갔다.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가만히 나무 밑에 숨어 있으려니 산책 갔던 준이가 돌아와 발을 닦고 있습니다. 잠시 후 차 시동이 켜지고 주인이 잠깐 집으로 들어간 사이 준이가 신호를 보냅니다. 별이는 재빠르게 차 뒷좌석 구석에 숨었습니다. 별이는 배고픔도 잊은 채 펄쩍펄쩍 뛰고 싶었습니다. 얘개야, 너희들은 그렇게 예뻐하면서 나는 왜 더럽다고 질색을 하시니? 그건 말이야. 족보가 없어서 그래. 족보가 뭔데? 이를테면 말이야 증명서 같은 거지. 혈통이 좋은 개나 고양이라야 값이 비싸거든. 나 같은 고양이는 값이 없구나? 그렇지. 그래서 기르다가 내다 버리기도 하지. 그러니까 아무나 호강하는 것이 아니구나. 야, 그걸 왜 인제 말하면 어떡해. 미안. 별이는 어쨌거나 집으로 갈 수 있으니 천만다행이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동차가 한참을 달리니 낯익은 산과 들이 나옵니다. 별이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흑흑잉앙하고 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별이가 없어져서 엄마는 매일 별이를 찾아다니다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 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다리는 별이 얘기를 대충 듣고 큰일 날 뻔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세상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란다. 집 나가면 고생이란다. 우리 같이 족보도 없는 고양이는 그저
이리저리 주워 먹으며 하루하루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단다. 씻지 않아도 되고 손톱 발톱 안 잘라도 되고 쓴 약도 아픈 주사도 안 맞아도 되고 산이고 들이도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쏘다니니 얼마나 자유스럽니? 그러나 저러나 안경할머니 댁에 간지도 3일이나 지났구나. 달 계신지 우리 가보자꾸나. 응, 엄마. 햇살도 따뜻한 마당에 들어서며 야옹야옹 안경할머니 계세요? 밥 좀 주세요. 배고파요. 야옹야옹. 아무리 불러도 기척이 없자 두 모자는 창문 가까이 다가가서 발톱으로 문을 긁었다. 그제야 안경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어이구 너희들 왔구나. 그런데 왜들 그렇게 거칠하냐? 밥도 며칠 굶은 모양이구나. 잠시만 기다리렴 하더니 주섬주섬 멸치무국과 조기대가리를 밥에 버무려 한 그릇 내다 주었습니다. 결이와 난 배부르게 잘 먹고 고마워요 할머니 야옹.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뒷문으로 살짝 나왔습니다. 아무리 친해져도 우리는 조심성이 많아서 늘 경계를 한답니다. 이젠 매일매일 저녁 4시 30분쯤이면 안경할머니 댁에 들릅니다. 벌써 밥과 국을 말아놓았습니다. 이젠 안경할머니도 우리 마음을 읽고 우리말도 잘 알아듣습니다. 그날 밤 별이 엄마는 별이를 얼으면서 별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고향을 떠나면 안 된다. 알았지? 다정한 목소리로 타이릅니다. 응, 엄마. 난 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더라. 흥, 서울 그 아줌마한테 맞아 죽을 뻔한 걸 생각하면 아유 끔찍해라 엄마. 호강은 뭐 아무나 하나 그치? 그럼 그리고 그것이 무슨 호강이냐? 꼭두각시지. 주는 밥만 먹고 눈치를 보며 시키는 대로 애교나 떠는 것이 우리 같이 발품을 팔고 노력해서 밥도 얻어먹고 이렇게 살아야 멋지지. 낭만도 있고. 울 엄마 멋지다. 유식한 말도 하시고 촌 아줌마 아니네. 해. 그날 밤엔 달도 별도 유난히 빛났고요. 달순이와 별이는 향기로운 낙엽을 깔고 누워 두 손을 꼭 잡고 행복한 꿈을 꾸었답니다. 별이는 꿈속에서 또 준을 만나 얘기를 들었답니다. 야, 촌떡아, 난 말이야. 내가 더 부럽다는 생각을 했단다. 왜냐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넌 너희 엄마와 닮고 말도 서로 통하고 하는데 난 말야 아빠,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이 자기가 아빠라고 엄마라고 하니까 좀 우스워서 말이야. 주인 아빠는 준아, 아빠 회사에 다녀올게 하시면서 뽀뽀를 해주고 육포를 주시는데 아유, 좀 달살이 돋으면서 참 민망할 때가 있어. 사람 엄마는 말이야 난준이 없으면 못 살아 하시면서 안아주고 자꾸 뽀뽀를 하니까 간지러워서 싫어. 나도 너처럼 게 엄마 아빠를 만나서 멍멍 짖기도 하면서 풀밭을 뛰어다니며 또 남의 밭에 똥도 싸고 흙탕물에 목욕도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별아, 이제 자야지. 좋은 꿈 꾸고 잘 지내. 감사합니다.